말만 하면 다야?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할 낀데? 네? 내가 대신 해줄게, 협상해줄게. 어떻게 할 낀데?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어떤 거? 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걸 또 말해 손해배상 이거 해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 네가 엎질러가지고 저 문제 그 물을 엎질러서 볼 수 있겠니?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안 보면 이제 떨어진단 말이야. 그 6개월 수강료에 6개월 특강비에 6가을 내가 딱 책정해 본 바로는 한 1억 정도 하면 되겠다. 1억. 어때?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들어? 오케이. 네. 이제 준비하라니. 소송 준비하자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문제 볼게요. 형법 뭐 이상한 거 없더나? 이상한 문제 없어? 그거 아마 복수 정답일 기다. 웃어라 좀 웃어라. 뭐 말인지 모르는구나. 이거 이상한 문제 없었어 형법에? 있었지? 없었나? 답이 이상한 거 없었어? 없었으면 없었다. 있었다 말을 좀 해라. 내 거는 너 그러지 마라. 그 앞에 그 누구들만 나눠 먹고 그 내가 놔두고 니도 줘. 오전에 하나 씻고 오후에 하나 씻으면 되겠네. 틀린 거 알겠나? 틀린 거 찾아봤어? 틀린 거 찾아봤어? 틀린 거 찾아봤어? 자 이제 본데이 형사소송법 우리 했던 거. 자 우리 지난주에 진도가 얼마 못 나가가지고요. 그래도 한번 쭉 볼게. 자 1번에 다음 중 직무 질문과 관련해서 틀린 설명이 뭐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1번에 경찰관은 질문을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는 옳은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질문을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불교가 빠져서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불리한 때 교통 방해 우리가 있을 때 그래서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내용을 좀 빼놓고 이제 질문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불교 분리 교통 방해의 경우에 동행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예, 그 경우에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불교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면은 가장 완전한 지문이고 가장 좋아요. 근데 앞에 불리한 때 교통방해에 빠지더라 하더라도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을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거는 알고 있어도 여러분 출제가 되는 어떤 형태를 알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데 지문이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 일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빠졌으니까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뭐 질문을 위해서 동행 요구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알겠지? 그 지문에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 때 아리까리한 지문이 있으면 거기서 고민을 하지 말고 그 다른 지문을 보라고. 또 저전에 한 번은 이게 실제로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법원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리까리한 지문인데 이게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 고르라 하면 가장 틀린 것, 옳은 거 고르라 하면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지문이 완전치 않을 수는 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틀린 거 고르라 하면 하나니까 가장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되고 뭐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아리까리한 지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지문에 승부를 걸기 바래요. 자 이번에 답변 강요하기 위해서 최소 유행률 행사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 강요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술 거부권이 다 보장돼 있거든. 모든 국민에게.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도 불신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다고 인정되는 자, 불신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네. 안다고 인정되는 자. 어때 여러분들?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불신검문 할 수 있을까? 안다고 인정되는 자. 그치. 불신검문 대상자 맞잖아요, 그죠? 자, 불신검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주의 사정을 판단해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뭐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또는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네가 불신검문 대상자잖아요. 그다음 4번에 경찰관은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행동이 수상한 자에 대해서 거동 행동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흉기 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게끔 경직법의 규정도 있지.
흉기를 제외한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학설이 대립이 있다고 다수는 된다라고 하죠. 그다음 이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문제인데 쭉 내려가서 보면은 4번이죠. 그래서 4번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 있으면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알려야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서 그지? 그 다음 3번의 함정사 4번이죠. 4번. 그 다음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그죠?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의 계략 등에 있어서 범죄를 근거하는 데 불과하다. 여러분 이제 사술 계략을 써서 범죄를 근거. 그러니까 사술 계략을 썼으니까 이게 함정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함정사는요 뭔데? 함정사는 이제 범죄를 범할 생각이 없는 놈을 범죄를 교사하는 거예요. 교사. 그래서 이제 범죄를 하게끔 범죄의 의사를 갖게끔 부추긴다 말이죠. 이놈이 이제 범죄의 의사가 유발돼 가지고 범죄를 범하는 것을 금가하는 이런 형태가 함정사예요. 범위 유발의 함정사예요. 단지 금가하기 위해서 금가하는 데 불과했다 했잖아요. 사술을 써가지고 이제 금거 장소를 유인해가지고 이놈을 금거했잖아요. 이미 이놈이 범죄를 범한 놈이라고요. 금가하기 위해서 깨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방법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요. 뭐 이렇게 범죄를 범한 놈을 잡기 위해서 이런 뭐 사술 같은 거 써가지고 이런 근거 장소로 깨어내는 거. 이런 거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는 본 듯한데 내 머릿속에 내가 뭐 이렇게 그거 상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뭐 부모님이 이렇게 나온다 뭐 그래서 부모님이 좀 그다음에 애인을 이제 이렇게 뭐 설득해가지고 아니면 동생을 설득해가지고 형 불러내게끔 하고 형이 딱 나오니까 그 사기는 기다렸다가 막 근거하고 막 부모님 딱 이렇게 깨어내고 근거하고 아니 네가 내 동생이야 네가 내 애인이야 막 한다 아니냐 뭐 그런 거 없나? 이 금거 장소를 이제 깨어내는 거 있잖아요. 사슬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 정보원을 이용해서 근거 장소를 유인한 것 이건 함정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3번에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 맺지 않았다고 했죠. 맺지 않았으니까 적법입니다. 이게 수사기관과 일반인이 관련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인이 좀 들락날락하지 마세요. 좀 빨리 나갈 사람 빨리 나가시고. 여러분 1주가 지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보는 게 이런 필요 없는 것 같지. 여러분 나는 다 맞았어. 그 다 맞은 거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이제 시험장에 가도 돼. 이래동만 하면 돼. 뭐 들었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다. 그럼 문제 풀 필요도 없어. 근데 그 내용이 다 망각을 한다니까요. 이해됐던 내용도 순식간에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어보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내도 똑같이 안 빠지고 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는 점수가 낮으냐? 기본적인 이해력이 좀 낮을 수도 있고 암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군데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 뭐 다른 걸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좀 들어보는 노력이 있어야 기억에 남죠. 거기에 관련을 맺지 않았으니까요. 이거는 적법입니다. 관련을 맺고 있는 유인자라고 한다면 이 법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수사기관인데 이 둘은 일반인이야. 일반인. 그런데 우리 둘이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뭐 어떤 놈을 함정에 빠뜨려서 이놈들을 금거해가지고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죄를 계속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친구 원래 범죄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범죄할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범죄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근거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아주 뭐 그냥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친구가 누구한테 뭐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가 주먹 좀 쓰거든요. 친구한테 내가 괴롭힘을 당했어. 야 네가 좀 손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안 되겠나? 원래는 뭐 손 봐줄 생각이 있어. 그쪽에 세 개는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계속 뭐 부탁을 하니까 그냥 이번에 한번 봐줄까? 이런 생각을 막 든단 말이죠. 해도 뭐 자기 친구가 뭐 애원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손을 봐줬단 말이죠. 내가 이 친구를 딱 근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범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했다. 그럼 이게 함정사라 보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련을 맺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 둘이가요, 이 친구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으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만약 이 친구 이제 마약 사건으로 어떻게 연루지어가지고 이 친구를 막 처벌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둘이가 막 작전을 짜고 이 친구가 범행 방법을 일러주고 범행 자금도 대주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범죄를 하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친구를 근거하는 이런 형태는 이거는 함정을 판 거 맞죠, 그죠? 그렇죠? 이 친구는 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거든요.
수사기관이 함정을 판 거나 마찬가지지. 범죄를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 우리 둘이가 관련이 맺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아주 간단하게 맺었다는 말이 나오거나 맺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 맨 뒤로 가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맺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 이제 적법으로 가셔야 되고요. 맺었다면 관련을 맺고 있는 유인자라고 한다면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맺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여기 보면은 부축배기 절도법 나옵니다. 부축배기. 부축배기 나오면 맨 뒤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이의 내용을 읽고 있으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잘 푸셔야 돼요. 자, 부축배기니까 맨 뒤에 무효이다라고 했네요. 틀리죠. 이 부축배기는 적법입니다. 무효 아니에요. 유효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1번 맞잖아요. 그죠?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수이나 결약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는 위법하다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에 경찰관이 손님을 가정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에 비록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고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노래방 도우미 나오면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노래방 도우미가 나오면 바로 위법한 함정사가 되는 거죠. 맨 뒤로 가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로 틀립니다. 함정사에 해당하죠. 나중에는 도우미 할 때 우자에서 위자가 싹 보여주면서 위법이다. 바로 가버려야 돼요.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관련을 맺지 않았다. 맺지죠. 맺지. 적법이죠. 자, 나중에 이렇게 다 풀 거면서 너희들 지금 이상한 표정 짓지 마라. 그 다음에 4번에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그라미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서 B에게 필로폰 밀수에 대한 정보 부탁을 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B가 C에게 C는 D에게 순차로 필로폰 밀수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D를 체포한 경우에 B, C 등에서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적인 동기에 기해서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딱 정해져 있다고요. 사적인 동기, 직접적 관련 없이 사적인 동기, 직접적 관련이 없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법이 되겠죠.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이제 요번에 1번 응답 거부. 여러분 응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하면 안 돼요. 응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질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질문을 위해서 왜?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당연히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지 응답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 땡. 우리 정표를 제시하라고 돼 있죠. 정표를 제시. 그런데 여기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 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했는데 이 불신검문이 적법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죠. 언제요? 이미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불신검문 하려는 것이 범죄가 난 것이만 알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요 3번인가요? 3번. 이거 맞지나 이거 4번요. 6시간 초과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맞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6시간까지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 구금 가능하다 하면 틀립니다. 그다음 6번. 자, 함정사. 자, 옳은 것. 자, 기억번요. 이거는 옳잖아요. 자, 니은번.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맨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형사 절차는요.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여러분들 빵에 쳐넣는 것이면 인권 침해 소지가 높죠. 그러니까 뭔가 요건들을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뭐 경솔하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신중한 판단은 한두 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신중할까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 고려해서 판단할 때 신중할까요? 여러분 종합적 고려해서 판단할 때 신중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든 간에 종합적 고려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선택지는 옳은 지문이에요. 여기도 뭐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지만 종합적 고려 판단? 맞아.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실제 많이 물어봐요. 또 이런 질문 어떨까? 쭉 가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입니까? 옳은 지문이겠죠. 여러분들. 작년에 1차인가요? 작년 1차? 작년 1차일 거예요. 우리 경찰 시험에 고소 파트에 1번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뭐 지문이 막 엄청 긴 거예요. 막 엄청 길고 맨 뒤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 옳은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옳은 지문이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사 절차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섣불리 판단해도 된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왜 이거 웃기잖아. 근데 왜 그니 내려오면 그런 일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니?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당연히 옳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종합적 고려 판단은요. 그냥 모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조그만 요령을 가지고 있으시면. 근데 그 질문을 세상에 틀린 친구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폰을 보고 있는 아주 그 위험한 병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D급번. 맺지 않은 상태. 그럼 맨 뒤에 위법한 데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 감정수사는 공식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재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떤 재판이요? 공기판이죠. 공기판. 그렇죠. 그 다음 7번. 7번에 불신고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요즘 뭐 3번입니다. 3번. 1번, 2번 이런 것들은 다 됐죠. 이거 2번 특히 볼게요. 재판하고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유하지 않는다. 오, 당연해요. 그래서 3번에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한다. 틀리죠, 여러분.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아요. 4번에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8번 전문수사 자문위원. 여러분 기억번이요. 이거는 직권 신청인데 직권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쭉 가면 직권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게 자문 들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언번이요. 쭉 가서 줄 수 있다. 틀리네요. 그죠? 주어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디귿번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맞고요. 리얼번 지검장이 아니죠. 뭔데요? 고검자. 자 이렇게 틀린 글자를 잘 솎아주세요. 그 다음 9번 자 여기 이의제기 지검장의 이의제기 틀리죠. 고검장이니까요. 그 다음 2번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언제까지 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쭉 가서 자문을 드릴 수 있다. 거기에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여라고 돼 있네요. 틀리죠. 직권도 되기 때문이죠. 그죠? 직권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은 뻔합니다. 그 내용들을 탁탁 점검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의미를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법들을 제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나오면 그것을 막 지금 아마 1회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토요일에 보셨겠네요. 이게 막 할 때 막 의미를 풀고 이거 뜻이 뭘까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 내용. 여기에 셈이 오답 걸린다고 했지. 맞는가 안 맞는가 딱 하긴. 근데 듣기만 하면 처음으로 찾아보는 걸 잘 못 찾아요. 게임을 딱 설명 한 번 듣고 바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테스트니까. 그 전에 예행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게임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 게임기가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을 몇 번 봤다면 여러분 게임에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치는 이 테스트는 실제 이제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행 연습하고. 그리고 게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도 이제 내가 게임 설명을 쭉 해줄 거란 말이죠. 게임 설명을 딱 듣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데 바로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설명 듣고 바로 한번 게임기 돌려보는 게 좋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그러니까 게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듣고 바로 쉬는 시간에 게임 한 몇 번만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채인 수험생들 있잖아요. 공채인 수험생들은 영어 단어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단어 암기하지 않으면요. 3, 4월에 암기하지 않으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합격 못합니다. 다른 과목들이야 다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영어만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똑같은 선상에서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글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는 알아야 그 나라 말의 문법을 공부하든 독해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암기하세요. 근데 단어가 말처럼 쉽게 암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되지 않아요. 나도 암기해봤는데 암기되지 않아요, 쉽게. 근데 푹 빠져 살아야 되는 걸 맞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도 참 강구해 보시고 단어 암기된다 필요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러면 강론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암기할 거냐, 어떻게 암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법 과목들은 저녁에 복습 같은 거면 지금 단어가 돼 있는 친구들이야 복습하셔야죠. 근데 단어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쉬는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 공부 좀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좀 그 과목 공부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든 그다음 저녁이든 온통 영하세요. 영어 단어가 단어 암기하세요. 단어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야 같이 공부에 들어가면 되지만요. 그러니까 3, 4월 두 달 동안에 딱 단어를 끝을 내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그게 계속 짐이 돼 있으면은 앞으로 같아요.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잘 암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암기를 안 하면서 이 새끼들이 입만 다물대 입만. 어렵다. 이들 막 암기해봐라.
암기를 안 하고서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암기를 해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해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있어 뭐. 안 돼 확 죽어버려 그냥. 내 약 줄게. 이거 너무 심했나? 정말 나중에 받으러 오거나 그러지 마라 내가. 방법들을 강구해보라고요. 그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전략 전술요 전술. 그거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합격하러 왔지? 뭐 한번 공부 한번 해보러 온 거 아니지? 합격을 했으면 여러분 공채인 친구들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영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늘상 앓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3법은 엄청 잘하는데 나이가 이제 지긋해요, 여러분. 그 친구 결국 포기해가지고 뭐 보험회사 뭐 이렇게 직원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마 좀 있으면 나타날지도 몰라요. 만약 영어가 이런 것들이 뭐 토익으로 대체되거나 이렇게 하면 한 1, 2년 뒤에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막상 그런 애들 탁 틀어보면은 단어책 한 권이 암기 안 돼 있어요. 그래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리고부터 여러분 잘 가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죠. 안타까움 참 많이 봤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복습 끝내버리세요. 쉬는 시간 복습 끝내버리고 저녁 같은데 아침 같은데 영어 단어 암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0번인가요? 10번에 보면은 쭉 1번은 뭐 사이 개념이니까요. 그다음 맞고 2번에 우리 친고죄 적고발 사건 고소 고발은 소추 조건이죠. 수송 조건요. 그다음 3번에 여러분 이제 소추 조건이다 보니까 수송 조건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소할 때 필요하고 그다음 법정에서 유무죄 다툴 때 필요한 거죠. 소송 조건이니까요. 수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소나 고발이 없어 수사는 가능해요. 단 뭐는 있어야 됩니까?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야 공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수사 가능한 거예요. 여기 뭐라 있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4번. 공소의 절차가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11번. 이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세범 처벌법 위촉고발 사건이에요. 고발에 앞서 수사 가능하다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고발 좀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고발을 해주네. 그래 이제 기소를 했어요. 이 기소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11번 함정사. 이런 것들이 다 판례입니다. 우리 다 판례 강의에서 다 보충해 드릴게요. 자, 11번 함정사. 4번이죠. 위법한 함정사에 기한 공소기는 그 절차가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한다 맞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가진 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함정사 수사방법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틀리죠, 여러분. 기회 제공하는 것은 함정사가 아니에요. 부축배기는 적법이잖아요.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에 기한 공소에 해당한다. 틀리죠. 공소계약 결정 아니죠. 무죄 아니에요. 뭐 공기판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죠. 12번에 잘못된 건 2번입니다. 거기에 검사의 지위를 받아 범인 범죄 증거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이게 틀리죠.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독자적인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단 이제 검사가 지휘를 하면 이에 따라야 돼요. 지위에 관한. 그러니까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사경관은 범인 범죄 증거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되는 걸 맞아요. 근데 모든 수사의 검사의 지휘를 받고 지위가 있으면 따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2번이 틀렸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맞고. 자, 검사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류와 증거물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13번 전문사 자문위원 여기에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 2번에 거기 직권이나 신청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취소할 수 있다 좋고요. 지검장 하면 틀리죠. 그다음 14번 사의 조건. 수사의 조건에 대한 의의 1번 맞고요. 2번에 수송 조건 결여로 인하여 공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수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면요. 그래 공소의 가능성이 없다면요. 수사는 안 되겠죠. 이번에 조민기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수송 조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더라도 원칙으로 수사는 허용되지만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안 되는 거죠. 맞고 4번에 고소 고발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를 해도 되잖아요. 위법하지는 않죠. 그다음 15번 공기판 맞잖아요. 공기판 그다음에 16번이요. 불신검문에 1번 맞고요. 그죠? 불신검문 대상자 이야기니까요. 그다음 2번에
불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 없다 하면 틀려요. 6시까지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죠? 자, 의사입원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아요. 17번에 불신금에 대한 설명 옳은 건 거기에 쭉 1번 쭉 가가지고요. 네,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요. 있죠. 그 다음 2번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정교하게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앞을 가로막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정지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했죠. 우리 사회 통념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 뭐냐? 우리 판례가 뭐 앞을 가로막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했잖아요. 흉기 소지,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흉기만 규정이 있고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8번 부축배기. 부축배기는 여러분 기억번요. 함정사. 자, 범위 유발 이것만 함정사라고 하는 거다. 자, 본래 범위를 가지 않는 사견이 사설 기락에 있어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라는 위법하다. 맞죠? 이러한 함정사에 의한 공수되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가에 해당한다. 맞죠?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다 맞네요. 그 다음 19번. 응답 거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 틀리고요. 니은번의 경찰관의 동의 요구에 대해서 당해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거절할 수 있고요. 구금 아니죠. 그 다음 진술, 겁건,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20번. 함정사. 여기 부축배기는 즉법이죠. 위법한 함정을 보기 어렵다. 맞고,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되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추가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맺지 않았죠. 맺지 않았죠.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맞고, 노래방 도우미는 위법하죠.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하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한 10분 쉴게요. 10분 쉬었다 40분부터 수업하는 걸로.